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동형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동백꽃 모의고사는 진짜 모의고사입니다.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의고사는 우리 공직사 시험 26회부터 33회 기출문제를 옳은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변형하고 틀린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변형한 총 8회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정확히 분석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진짜 모의고사입니다. 문제집을 구입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45분 시간 정해서 문제를 푸신 다음에 이 영상으로 복습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이 제2회입니다. 27회를 변형했죠. 51번부터 60번 10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법 건물이 있다면 불법 건물을 철거하겠죠. 철거 초구 상대방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철거 청구는 원칙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자 네 거잖아, 네 거 치워라고 네 거 철거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해서 점유하는데 등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매수해서 점유하면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으니까 이때는 이자에게 네가 대신 치워, 대신 철거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토제율이 무단, 불법으로 건물 짓습니다. 내 을 소유가 되죠. 병한테 임대차에서 병이 점유하면 을이 소유자라 네 거 치워라고 해야 됩니다. 병한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거 치워라고 외우세요. 이번에는 갑토지의 을이 무단으로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 소유죠. 이걸 병한테 매매했습니다. 근데 을이 미등기라 병도 등기하지 않으면 병은 등기 안 하면 절대 소유자 아니죠. 근데 돈 주고 점유를 생계받았습니다. 그럼 현재 누가 건물 소유자죠? 병 아니죠? 을입니다. 을. 근데 여기서도 원칙대로 을에게 철거하라 그러면 갑은 평생 못 할 수 있습니다. 을은 병한테 돈 받고 매매했죠. 매매했으니까 을은 앞으로 이 동네 절대 안 나타납니다. 여긴 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병에게 철거 청구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근데 병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돈 주고 샀으니까 이 병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랍니다. 그래서 병에게 이때는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이 등기 안에서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도 돈 주고 샀으니까 네가 대신 치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 청구 나면 기억하세요. 네 거 치워, 대신 치워. 다시 철거 청구하면 꼭 두 개 기억하세요. 네 거 치워인가, 대신 치워인가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태거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되는데, 자, 네 거에서 나가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네 거에서 왜 나갑니까? 네 거 아니니까 나가는 말이 됩니다. 즉 갑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했습니다. 근데 자기 건물 자기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갑의 소유물은 토지니까 네 거 치워라고 하면서 내 땅 돌려달라고 토지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기 건물 자기가 점유하니까 못합니다. 네 거에서 나가라고 못합니다. 갑은 내 땅에서 건물 치워 그리고 토지인도 청구할 수 있지만 네 거에서 나가는 못합니다. 잘 비교하세요. 이번에는 갑토지 을이 무단 신축해서 을 소유가 되는데 이걸 병한테 임대차에서 병이 점유합니다. 그럼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야 돼요? 을 소유자 네 거 치워라고 해야겠죠. 근데 철거하려면 병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철거할 테니까 나가라고 퇴거나 퇴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한마디 했죠. 이 건물이 주택이고 자기가 주택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으니까 못 나가 그랬죠. 또는 전세권자다. 전세권도 대항력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병은 나가야 됩니다. 이 건물은 애초부터 불법이라 갑에게 대항력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이 그랬죠. 위쪽 그림, 위쪽 그림은 을은 안 나가잖아요. 왜 병 나만 나가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물어봤죠. 야, 병, 네 거냐? 네 거요? 아니요, 나가. 을은 자기 걸 안 나가는 거야. 병, 네 거 아니지? 네, 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거 아니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거 청구 나면 기억하세요. 네 거에서 나가 안 되지만 네 거 아니니까 나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51번입니다.
갑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무단으로 그 이외에 을이 와이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 을소유죠.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해서 현재 을과 병이 건물 일부씩 점유하고 있습니다. 을과 병이 점유하는데 을이 소유자죠. 그럼 우리에게 네 거에 나가 안 되죠. 내 병은 소유자 아니죠. 임차인이죠. 그럼 네 거 아니니까 나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1번 갑은 병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를 구할 수 있는가? 그럼 철거 청구는 네 거 치워니까 병이 아니라 을을 상대로 해야 되죠. 그리고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금을 대지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죠.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태거를 구할 수 없다. 이게 맞았죠. 네 거에서 나가 안 되는 거죠.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태거 구할 수 있다. 네 거 아니니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5번 지금 을이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인데 을이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철거 청구 나면 기억하시라 했죠. 네 거 치워, 대신 치워. 1번이 네 거 치워, 5번은 대신 치워 할 수 있죠. 정이 미등기 매도해서 등기 안에서 소유자 아니지만 정이 매수해서 점유하니까 사실상 처분권자죠. 그래서 대신 치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철거 청구 나면 네 거 치워, 대신 치워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2번 등기가 없어도 물권이 변동하는 게 법률 규정입니다. 기억은 협의가 보입니까? 협의는 법률행위죠.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공임을 분할 청구 소송에서 분할 혐의나 협의가 성립되어서 조정이 됐다. 등기해야 됩니다. 니은 건물 소유자의 법정 이게 법률 규정이라 법정 재산권 취득은 등기 필요 없습니다. 디귿 분묘기지권도 등기할 수 없죠. 리을 저당권 실행형 경매도 법률 규정이라 등기 없이입니다. 미음도 법정 등기 없이, 그래서 법정 갱신도 등기 없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3번 점유자와 회복관계에 옳은 겁니다. 1번 선의점유자는 점유물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 회복자이기 때는 과실을 취득했죠. 그러니까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사가 없는 타주죠. 그럼 타주 선의 점유자는 현존 한도가 아니라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되죠. 3번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환 청구는 악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됩니다.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도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필요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 허여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맞았죠.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만 가능하죠. 5번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죠.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을 수차지 못한 경우 그 과실 대가를 부담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4번 주의토지 통행권 옳은 겁니다.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번 주의토지 통행권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 없죠. 장차 미리까지 대비하는 거 아닙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4번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 잘 비교하세요. 3번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통행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을 바칠까요? 아니죠.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되죠.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의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그럼 소유자가 철거금을 해야겠죠? 철거금을 부담합니다. 5번 주의토지 통행권의 성립은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죠. 갑과 을이 합의한 가이죠. 이건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니까 등기 요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5번 민법상 공유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 처분할 수 없죠. 전원 동의 얻어야 됩니다. 2번 공유자는 특이하게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공유물 관리비용, 관리비용은 지분 비율이죠. 지분이 많으면 더 많이 내야겠죠. 3번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 특약은 공유지분 특정 승계인, 매수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노란색을 빼보세요. 그럼 공유지분권의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 승계인, 매수인에게 원칙 효력이 미칩니다. 미쳐요. 근데 여기처럼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특약은 미치지 않습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노란색이 있고 없고를 잘 비교하세요. 4번은 과반수네요. 과반수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이든 전부든 똑같습니다.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 이 3자의 점유는 적법이죠. 과반수에게 허락받아 적법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합니다. 적법합니다. 과반수익이 얻었어요. 5번 공유물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이게 과반수 협의 없이 자신 지분 범위를 초과해서 공유물 일부를 배타적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전부 불법이죠. 근데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수 지분권자가 인도 청구해서 점유해도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따라서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 니까지 거, 소수 니까지 것이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지만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56번 합의 설명 옳은 겁니다. 그럼 합의는 동업관계죠. 1번 합의자는 전원 동의 없이 합의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 처분할 수 없죠. 이거 동업이니까 다른 합의자 동의 얻어야 지분 처분 가능합니다. 함께 동업해야 되죠. 지분 처분도 전원 동의 얻어야 됩니다. 2번 합의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의자 전원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어요. 3번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의물은 잔존 합의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잔존 합의자의 합의로 기록됩니다. 이게 정답이죠. 즉 합의자가 사망해도 합의자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존 합의자에게 기속됩니다. 4번 부동산에 관한 합의지분 포기는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되죠. 5번 조합자가 해산하면 합의관계는 원칙 종료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7번 전세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만 건 아니고 기준채권 가름 대신할 수 있죠. 이게 정답입니다. 2번 전세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습니다. 3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건물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4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용의물권 성격도 있죠. 따라 그 전세권을 유효합니다. 5번 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와 제3자의 합의가 있다면 전세권 명의를 제3자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근데 뭐 5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5번은 X 안 봐도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58번 지역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지역권이 종된 권리죠. 요역지가 주된 권리라 주된 권리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요역지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지역권 종된 권리만 저당권 목적할 수 없습니다. 3번, 4번 똑같아요. 승역지 공유자 1인은 자신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지역권은 물권이죠. 그럼 지역권이 소멸하는 건 물권행위, 처분행위라 공유자 1인이 할 수 없죠. 공유자 전원이어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 4번은 맞았네요. 요역지 공유자 1인은 자신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합니다. 전원동의 얻어야 됩니다. 5번 지역권도
계속되고 표현된 것 한해서 시효 취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게 있죠. 같은 말이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론성이 없습니다. 즉,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먼저 임대차 보증금, 상가권리금, 복은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복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다음 매매대금입니다.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건축자재대금입니다. 즉 건축자재 시멘트 돈 주고 사잖아요. 그게 외상으로 사는 것 똑같고 시멘트 대금이 다 매매대금입니다. 다음 명의신탁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걸 자 이렇게 외워요.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를 매신했다. 보건복지부 매신 유치권 X입니다. 59번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없는 채권을 그랬죠. 아까 보건복지부 매신 기억납니까? 거기에 보증금, 니은의 권리금 이거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보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답이 바로 5번 나오네요. 기억, 니은이 있는 건 5번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필요비는 유치권 행사를 했잖아요. 따라서 필요비 상환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리을은 유치권은 임의규정이라 폐지 약정 유효죠. 그럼 리을처럼 원상이복 약정이 있다면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돈 달라고 못하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60번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해서 을을 상대로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 갑이 유치권자입니다. 옳은 겁니다. 1번 갑이 건물 수급인인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네요. 특이한 케이스죠. 그럼 유치권은 타인 물건을 유치하는 타물권이라 이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소유자인데 자기 걸 유치하는 게 아니죠. 2번 갑이 건물 점유에 관해서 선관주의무를 위반하면 유치권이 곧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죠.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겁니다. 3번 갑은 유치권자죠. 유치가 점유입니다. 점유는 적법이라고 추정되니까 갑이 적법점이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 점유가 불법에 유인한 것이 아님, 즉 적법임을 증명할 필요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유치권을 배척하려는 상대방 을 측에서 갑 점유가 불법이라고 증명해야 되고 유치권자가 스스로 불법이 아니라고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4번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건물을 돌려준 거죠. 그럼 채무자에게 이거 건물을 돌려준 거라 이건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갑이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런 유치권은 없습니다. 이건 채무자에게 돌려준 겁니다. 5번 병이 건물 점유를 침탈. 그럼 병이 침탈하면 갑은 점유를 상실했죠. 그럼 유치권 곧바로 소멸하는데 침탈하였더라도 갑이 점유물 반환 조건권 행사해서 좀 회복하면 그럼 이 유치권 되살아나죠. 회복하면 갑의 유치권은 인정됩니다. 되살아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처럼 일주일에 1회씩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진행됩니다. 하루에 10문제씩 월화수목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민법 기출특강 갑을병 사례편을 합니다. 여러분 사례를 가장 어려워하잖아요. 사례편을 공부하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고 그 작년 22년에 제가 민법 요약특강 시선집중했거든요. 올해도 요약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선집중은 작년 걸로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이걸 공부하시려면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